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은 이미 분주합니다.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생각은 먼저 길을 나섭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미 지나간 일과 오지 않은 일을 한꺼번에 불러옵니다. 몸은 가만히 누워 있으나 마음은 여러 번 다녀온 듯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너무 오래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생각은 늘 가장 가까운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너무 익숙해서 의심하지 않고 너무 빠르게 따라가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나 자신이라 여깁니다. 화가 나면 그것이 곧 나의 성격이라 믿고 두려움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이라 단정합니다. 생각은 그렇게 조용히 나의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생각은 늘 변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날마다 다른 말을 하고 같은 마음에서도 다른 결론을 냅니다. 변하는 것이 어떻게 나의 근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변하는 것에 자신을 맡긴 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마음은 늘 흔들리고 쉼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연을 보면 다른 이치를 배웁니다. 물은 흐르되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고 산은 말이 없으되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흐르는 것과 머무는 것이 함께 있을 때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 또한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흐르더라도 그 아래에는 머무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생각을 없애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생각을 고치거나 다스리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생각과 나를 다시 구분해 보려는 조용한 걸음입니다. 생각이 앞서 나를 대신해 살아온 시간을 잠시 멈추고 무엇이 진정 나를 지탱해 왔는지를 살피려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멎어도 이어지는 감각, 설명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너무 오래 잊고 지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잊힌 자리를 향해 천천히 내려가 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꾸미지 않고, 다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말입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이른 시간, 몸은 천천히 깨어나지만 마음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을 뜨기 전부터 생각은 먼저 길을 나섭니다. 오늘 해야 할 일, 피하고 싶은 장면, 이미 끝난 일에 대한 아쉬움까지 한꺼번에 불러옵니다. 몸은 이불 안에 머물러 있으나 마음은 이미 여러 시간을 오가며 쉼 없이 움직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곧 나라고, 생각이 곧 나의 목소리이며 나의 상태라고 말입니다. 생각이 많아 피곤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생각과 나를 나누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생각은 너무도 빠르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의 자리를 대신해 왔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늘 앞서 있습니다. 느끼기도 전에 해석하고 경험하기도 전에 판단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비하며 마음을 조여오고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아 놓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보호처럼 느껴지기에 우리는 생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곧 긴장이 되고 긴장은 마음의 기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생각은 스스로 쉬지 않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지나가면 곧바로 다른 생각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멈추려는 의지가 생기면 멈추어야 한다는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일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분주함 속에 머무를 뿐입니다.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생각을 이기려는 힘이 아닙니다. 억지로 고요해지려는 노력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생각이 나보다 앞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이 인식은 작아 보이지만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생각과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게 됩니다. 생각은 앞에서 움직이고 나는 그 움직임을 바라보는 쪽으로 물러섭니다.
그 거리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합니다. 이 작은 간격 덕분에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때 드러나는 것은 고요라기보다 여백에 가깝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생각에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틈이 생깁니다. 그 틈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이유가 잠시 사라지고 그저 여기에 머무는 감각이 올라옵니다. 정약용은 늘 사물의 이치를 살필 때 먼저 자리를 바로잡는 일을 중시하였습니다. 섞이면 흐려지고 구분되면 질서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마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과 나를 섞어두면 마음은 늘 요동치지만 자리를 나누어 놓으면 자연스러운 평형을 되찾습니다. 생각이 먼저 움직이는 이 시간은 그동안 나를 빼앗아 가던 시간이었습니다. 생각에 끌려다니며 하루를 시작했고 마음은 늘 뒤처진 채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생각이 나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나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 자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깨달음도 분명한 결론도 없습니다. 다만 생각이 오가든 말든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생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는 다시 시작됩니다. 생각은 여전히 앞서 움직이지만 이제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생각 뒤에 남아있는 자리, 그 자리를 알아차리는 것으로 마음의 여정은 조용히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생각은 언제나 먼저 말을 꺼냅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해석을 내놓고 상황을 온전히 겪기도 전에 결론을 세웁니다. 그 말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그것이 생각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받아들입니다. 마치 내가 직접 말한 것처럼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나를 대신해 말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생각은 늘 빠른 길을 택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불러와 현재에 덧씌우고 아직 오지 않은 결과를 미리 단정합니다. 이 방식은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정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감각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이미 정해진 말로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대신 말하는 동안 나는 점점 뒤로 물러섭니다.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묻기보다 무엇이라고 느껴야 하는지를 먼저 듣게 됩니다. 마음은 설명으로 가득 차지만 정작 살아있는 감각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이때 우리는 설명이 많아졌다고 느끼지만 실은 나의 자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생각은 늘 보호를 이유로 내세웁니다. 상처를 피하자고 말하고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점차 경계로 굳어지고 경계는 결국 나를 가둡니다. 생각이 대신 말해주는 동안 나는 선택할 기회를 잃고 익숙한 반응만을 반복하게 됩니다. 몸은 이 변화를 먼저 알아차립니다. 숨이 얕아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생각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감각은 이미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한 채 생각의 말을 더 신뢰해왔습니다. 그 결과 마음은 점점 말에 기대고 감각과 멀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반박이 아닙니다. 생각과 싸우려 들면 또 다른 생각이 생길 뿐입니다. 대신 생각이 말할 때 잠시 듣기만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은 채 그 말이 지나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태도 변화만으로도 생각은 더 이상 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말과 나를 겹치지 않고 소리와 자리를 분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하나의 소리로 돌아가고 나는 소리를 듣는 쪽에 서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을 되찾는 감각을 경험합니다. 생각이 나를 대신해 말하지 않을 때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침묵이 찾아와서가 아니라 말의 주인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더 이상 나의 얼굴을 쓰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말보다 먼저 존재의 온 감각을 다시 믿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은 한번 스쳐 지나가고 끝나지만 어떤 생각은 오래 남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떠오른 판단이었고 특별히 중요하지도 않았던 말이었으나 반복되면서 점점 자리를 넓혀갑니다. 자주 떠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생각을 익숙하다고 부르고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은 반복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같은 말이 여러 번 되풀이되면 우리는 그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은 의견의 자리에서 습관의 자리로 옮겨가고 습관은 곧 성향처럼 굳어집니다. 이 과정은 너무 조용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오래 머문 생각은 어느 순간 질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묻는 일은 불필요해지고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는 일은 불편해집니다.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생각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그 단단함을 안정이라 착각하지만 실은 움직임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때 생각은 조용히 자리를 바꿉니다. 나를 설명하던 자리에서 나를 규정하는 자리로 옮겨 앉습니다. 나는 원래 그렇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 생각은 이미 깊이 뿌리 내린 상태입니다. 오래 머문 생각은 마치 본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오래되었다는 사실이 곧 근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사용한 그릇이 몸의 일부가 되지 않듯 오래 머문 생각 또한 나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은 머물렀을 뿐이고 나는 그 머물물 허락해왔을 뿐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는 순간 마음은 생각에 의해 정의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생각을 떠올리면 종종 두려움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 생각이 사라지면 내가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생각이 잠시 물러난 순간에도 숨은 이어지고 감각은 남아 있습니다. 생각이 나를 지탱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 없이도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머문 생각은 쉽게 물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떼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제거가 아니라 분별입니다. 이 생각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지 아니면 단지 오래되었을 뿐인지를 조용히 살피는 일입니다. 분별이 생기면 생각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나를 전부 설명하려 들던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의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그 자리를 되찾은 생각은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도 괜찮고 머물러도 괜찮은 존재가 됩니다. 오래 머문 생각의 뿌리를 살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생각이 나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에는 언제나 말없이 이어져 온 자리가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버텨왔습니다. 생각은 머물 수 있지만 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 머문 생각의 그림자 너머로 설명 없이도 유지되는 바탕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바탕 위에서 마음은 비로소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우리는 먼저 생각을 고치려 듭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덜 아픈 쪽으로 돌려놓으려 애씁니다. 생각이 문제라 여기고 생각을 다루면 마음도 함께 나아질 것이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손을 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분주해집니다. 생각은 손대는 만큼 반응합니다. 억누르면 튀어오르고 밀어내면 더 또렷해집니다. 고치려는 시도는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오고 그 생각은 다시 고쳐야 할 대상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루느라 쉬지 못합니다.
고요를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소란의 원인이 되는 셈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한 가지 전제가 놓여 있습니다.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옳고 그름 이전에 그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 또한 조건이 맞으면 생겨나고 흩어집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러운 흐름과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고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다만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입니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으로 나누지도 않습니다. 이 태도는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상태를 그냥 두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켜보면 알게 됩니다. 붙잡히지 않은 생각은 오래 머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개입하지 않을 때 생각은 스스로 힘을 잃고 흘러갑니다. 고치지 않음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신뢰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생각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자리 잡으면 마음은 더 이상 생각을 감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시가 사라진 자리에 여백이 생기고 여백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숨을 고릅니다. 자연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억지로 다스리지 않아도 흐를 수 있을 때 스스로 길을 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나무는 빛을 향해 자랍니다. 생각 또한 그러합니다. 방향을 강요하지 않아도 머물러야 할 자리를 압니다.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마음은 이전보다 단순해집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해결하려 애쓰던 태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오르내리는 동안에도 나는 그 바탕에 남아 있습니다. 고치지 않음으로 지켜낸 이 자리는 마음이 다시 제 숨을 찾는 자리입니다. 생각은 여전히 생겨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고칠 이유는 없습니다. 그르게 두어도 괜찮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큰 깨달음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덜 피곤하게 만들고 하루를 조금 더 온전하게 이어가게 합니다. 고치지 않음으로 남겨둔 이 자리는 마음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덜 흔들립니다. 생각은 늘 가까이에서 말을 겁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살필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곧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생각과 나 사이의 거리가 사라질 때 마음은 생각의 속도에 맞추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생각이 거칠어서가 아닙니다. 생각과 나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곧바로 판단하고 판단이 일어나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이 빠른 연쇄 속에서 나는 늘 한 박자 늦게 따라갑니다. 마음이 피곤해지는 것은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항상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간격은 밀어내서 생기지 않습니다. 생각을 멀리하려 애쓰면 오히려 생각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부정당한 생각은 더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거리 두기가 아니라 자리 이동입니다. 생각이 서 있던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고 한 발 옆으로 물러서는 일입니다. 이 자리 이동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특별한 감각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의 양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하나 생깁니다. 생각이 떠올라도 즉시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해석이 늦춰지고 반응이 미뤄집니다. 그 짧은 지연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선택의 여지를 얻게 됩니다. 이 간격이 생기면 생각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절대적인 명령처럼 들리던 말이 하나의 의견처럼 느껴집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결론이 아니라 지나가는 소리로 인식됩니다. 생각의 힘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과 겹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는 이 간격이 당연합니다. 하늘과 구름은 서로를 덮지 않고 강과 그림자는 섞이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침범하지 않기에 흐름은 유지됩니다. 생각과 나 역시 그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떠 있고 나는 머뭅니다. 서로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을 때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이 간격은 몸의 감각으로 먼저 알려옵니다. 숨이 조금 깊어지고 어깨에 긴장이 풀립니다. 생각이 줄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생각과 동일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마음은 그 아래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간격은 쉽게 사라집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익숙한 자극 앞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이 간격을 경험한 마음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기억합니다. 생각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한 발은 물러서 있습니다. 생각과 나 사이에 놓인 이 간격은 마음을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 단단히 붙들어 둡니다.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든 나는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소란을 줄이지 않아도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이렇게 간격이 유지될수록 마음은 덜 급해집니다.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판단을 미루는 여유가 생깁니다. 생각은 지나가고 나는 남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 말이 잠시 느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던 설명과 판단이 잠깐 멈추는 순간입니다. 그 틈은 의도해서 만들기 어렵고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생각과 나 사이의 간격이 유지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말이 멎는 순간을 우리는 종종 불안해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없으면 방향을 잃을 것 같고 판단이 없으면 내가 사라질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다시 생각을 불러옵니다. 말로 채워진 상태가 안전하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 그대로 두고 지켜보면 예상과는 다른 풍경이 드러납니다. 말이 줄었는데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긴장이 풀리고 몸의 감각이 또렷해집니다. 숨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느껴지고 몸의 무게가 바닥에 닿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생각이 없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다만 말이 빠진 자리일 뿐입니다. 설명과 판단이 물러난 자리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감각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 감각은 특별하지 않고 이름 붙이기 어렵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상태, 좋고 나쁨으로 나뉘지 않는 단순한 있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자리를 지나치게 하찮게 여겨왔습니다. 말이 없고 성과가 없고 결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모든 말과 판단이 기대어왔던 바탕입니다. 생각은 이 바탕 위에서 생겨났고 감정도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탕이 없었다면 어떤 말도 이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이 멎은 이 자리는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곧 다시 생각이 올라오고 판단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이 바탕을 분명히 느낀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말이 다시 많아져도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생각이 올라올 때 마음은 조금 덜 급해집니다.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면 생각은 더 이상 반드시 붙잡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쓰이고 지나갈 때 보내도 괜찮은 존재가 됩니다. 말이 멎는 이 자리는 고요를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특별한 깨달음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스스로 쉬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자주 드나들수록 마음은 말에 덜 매달리고 감각에 조금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생각이 멎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잠시 물러난 것뿐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이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말이 없어도 이어지는 이 바탕 위에서 마음은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말이 잠시 멎은 뒤에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명이 사라졌는데도, 판단이 늦춰졌는데도 삶은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생각이 멈추면 공백이 생길 것이라 여겨왔지만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공백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애써 유지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고 붙잡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생각이 지나간 뒤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자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생각의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줄어들면 우리는 처음에 낯설음을 느낍니다. 익숙하던 내부의 목소리가 잠잠해지면 방향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을 기준 삼아 움직여야 할지 잠시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머물러 보면 이 낯설문 위험이 아니라 새로운 안정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무엇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고 있는지, 옳은 선택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질문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스스로를 검열하지 않아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유지되는 이 자리는 감정과도 다릅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습니다. 평온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평범하고 고요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살아 있습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는 감각입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안쪽 어딘가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감각을 알게 되면 생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생각은 더 이상 나를 떠받치는 기둥이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 쓰이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는 판단하고 계획이 필요할 때는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활동이 끝난 뒤에도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생각으로 자신을 설명해 왔습니다. 생각이 곧 나의 정체성이라 믿었고 생각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린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경험한 뒤에는 알게 됩니다. 생각이 흔들려도 감정이 요동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바탕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바탕은 특별한 수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누구나 이미 가지고 있었으나 주의를 두지 않았을 뿐입니다. 늘 생각 쪽으로 시선을 두고 살았기에 그 아래를 살필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생각이 잠시 비켜날 때 비로소 이 자리는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생각 없이도 유지되는 이 자리는 삶을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순간에 더 단단히 서게 합니다. 지나간 일에 덜 끌려가고 오지 않은 일에 덜 앞서 나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감각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은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없어도 괜찮고 결론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다시 많아지는 날에도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잠시 사라져도 나는 남아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조용히 지탱해 줍니다. 이 자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건너갑니다. 더 단단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무너지지 않는 곳에 서 있다는 감각과 함께 말입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고요해졌다고 느끼는 날에도 생각은 다른 결로 계속 움직입니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이 흘러가도 함께 끌려가지 않는 자리가 분명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마음은 제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이 곧 나의 방향이었습니다. 생각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했고, 생각이 조급하면 나 역시 서둘렀습니다. 생각의 속도가 곧 삶의 속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생각은 여전히 말하지만 그 말이 곧바로 나의 중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흐르는 것과 머무는 것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본래 흘러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고 밀어내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문제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붙잡고 있던 태도였습니다. 흐름을 허락하지 않고 모든 생각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기에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이제 마음은 생각을 다르게 대합니다. 중요해 보이는 생각도 사소해 보이는 생각도 같은 방식으로 맞이합니다. 필요하면 잠시 살피고 필요하지 않으면 보내줍니다. 생각을 귀하게 여기지도 하찮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움직임으로 대합니다. 이 태도는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은 더 분명해집니다. 생각에 휘둘려 반응하던 때와 달리 지금은 무엇에 응답할지 스스로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먼저 나를 끌고 가던 자리는 사라지고 내가 머무는 자리가 중심이 됩니다. 흐르는 생각 위에 서 있는 이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도 판단이 엇갈릴 때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림은 일어나지만 중심은 남아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아래에서 뿌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리를 알게 되면 마음은 더 이상 완전해지려 애쓰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도 사라집니다. 그 틀어진 날이 있어도 괜찮고 소란스러운 마음이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그 아래에 남아있는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오늘도 흘러갈 것입니다. 내일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같은 방식으로 오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흐름은 마음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생각은 지나가고 자리는 남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마음은 어디로도 떠밀리지 않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얻은 것은 특별한 결론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한다는 계획도 아닙니다. 다만 분명해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생각이 지나가도 사라지지 않는 자리가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이전보다 덜 흔들립니다.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생각은 여전히 많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는 조용히 이어지는 바탕이 있습니다. 생각은 흘러가고 나는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단순한 진실이 마음을 오래 지탱해 줍니다. 마음이 한동안 고요했다가 다시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생각이 줄어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소란스러워지고 익숙한 목소리들이 되돌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동안의 사유가 헛된 것이 아니었는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마음이 살아있다는 표식에 가깝습니다. 고요가 영원히 유지되는 상태였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마음이 아니라 굳어버린 마음일 것입니다. 생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마음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흔들림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흔들리는 순간 곧바로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완전히 휩쓸리지 않습니다. 생각은 다시 예전의 말투로 다가옵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하고 익숙한 해석으로 마음을 끌고 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말 아래에 남아있는 자리를 이미 한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조금 늦게 반응합니다. 그 지연이 흔들림을 키우지 않고 가라앉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바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려질 뿐입니다. 구름이 낀 날에도 하늘이 사라지지 않듯 생각이 많아진 날에도 그 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마음은 새로운 선택을 배웁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대신 흔들리는 자신을 밀어내지 않는 법입니다. 흔들림을 없애려 하지 않고 흔들림 속에서도 자리를 잃지 않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 태도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지 않지만 오래 가게 합니다. 흔들림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은 다시 확인합니다. 생각은 다시 오지만 내가 전부 거기에 실려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확인이 반복될수록 흔들림은 점점 덜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은 더 이상 완전한 고요를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이렇게 흔들림은 마음을 뒤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어디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다시 알려줍니다. 흔들림이 지나간 자리에서 마음은 이전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평정을 얻게 됩니다. 평정은 한번 도달하면 끝나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래 유지해야 할 목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생각이 나를 데려가면 다시 돌아오고 소란이 커지면 다시 자리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이 반복이 마음을 지탱합니다. 우리는 흔히 평정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잃는 것은 평정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입니다. 길을 잊었을 때 마음은 불안해지고 길을 기억할 때 마음은 다시 안정됩니다. 평정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다만 우리가 멀어졌을 뿐입니다. 이제 마음은 더 이상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고요할 필요도 없고 생각이 없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생각이 많아도 괜찮고 마음이 소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옴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깊은 숨 하나, 잠시 멈춘 판단, 몸의 감각을 느끼는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마음은 다시 제 속도를 찾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자기에게 맞는 리듬입니다. 이 리듬 속에서 삶은 계속됩니다. 생각은 여전히 필요하고 판단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들이 중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심은 언제나 머무는 자리, 설명 없이 이어지는 바탕에 남아 있습니다. 평정은 고요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지치며, 때로는 다시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마음은 이전과 다른 깊이를 갖게 됩니다. 이 깊이는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를 견디게 하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크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 힘입니다. 생각은 앞으로도 흘러갈 것입니다. 흔들림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오늘도 삶을 이어갑니다. 평정은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복됩니다.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하루의 모양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있고 시간은 흘러가며 생각은 틈을 보이면 고개를 듭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하루를 앞질러 달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먼저 도착해버린 미래에서 허둥대지 않고 지금 밟고 있는 자리의 감각을 조금 더 오래 느끼게 됩니다. 서두름은 늘 좋은 이유를 달고 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늦으면 안 된다고 재촉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속도의 마음까지 실어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움직여도 마음은 따라 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분리가 생길 때 하루는 비로소 하루의 무게를 되찾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하루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뜻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태도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를 할 때 다른 10개를 동시에 끌어안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만 보고 지금 듣고 있는 소리만 듣는 일입니다. 생각은 늘 다음을 말하지만 마음은 지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루에는 틈이 생깁니다. 크지 않은 틈입니다. 숨을 한 번 고를 정도의 여백, 몸의 감각을 잠시 느낄 정도의 간격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틈들이 모여 마음은 더 이상 하루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나를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 위를 걸어가는 감각이 생깁니다. 서두르지 않게 되면 판단도 늦춰집니다. 무언가를 보자마자 좋고 나쁨을 가르지 않고 옳고 그름을 즉시 정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늦어진 자리에 관찰이 들어옵니다. 관찰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기에 마음을 덜 소모시킵니다. 이 하루가 특별히 평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소란은 있고 생각은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소란에 전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하루를 견디는 방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꾸어 갑니다. 하루가 끝날 즈음 마음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잘했는지, 제대로 살았는지, 의미가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지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해집니다.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 그 하나로 마음은 제 몫을 다한 셈입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말은 자주 오해를 낳습니다. 더 맑아져야 하고, 더 고요해져야 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실제의 마음은 그런 완성된 상태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닦는다는 말은 바꾸는 일이 아니라 돌아보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마음은 하루에도 여러 번 흐트러집니다. 생각에 붙잡히고, 감정에 흔들리며, 판단에 쏠립니다. 이 흐트러짐을 없애는 것이 닦음은 아닙니다. 흐트러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자리를 확인하는 일, 그 반복이 마음을 닦습니다. 닦음에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을 떼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이 지나치게 앞서갔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숨을 한 번 느끼는 일, 몸이 이 자리에 있음을 확인하는 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닦음은 거창하지 않기에 하루 속에서 여러 번 가능해집니다. 마음을 닦다 보면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고쳐야 할지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와야 하는지입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 돌아올 자리, 감정이 커질 때 다시 설 자리, 판단이 날카로워질 때 내려놓을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아는 것이 곧 닦음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조금 느려집니다. 그러나 둔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해집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한 박자 늦은 응답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한 박자의 차이가 마음을 소모시키지 않고 오래 쓰이게 합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과는 다릅니다. 그보다는 이미 있는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않고 흐트러졌다고 버리지 않으며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믿는 일입니다. 이 믿음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그 단단함은 굳음이 아닙니다. 부러지지 않는 유연함에 가깝습니다.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기에 흔들림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마음은 닦이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관리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이해하고 돌아봐야 할 자리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매일 조금씩 닦입니다.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고 늘 같지 않아도 괜찮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 닦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없기에
삶과 함께 이어집니다. 오늘도 마음은 조금 흐트러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조용히 깊어지고 삶은 그 깊이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어집니다. 마음은 앞으로도 여러 번 흐트러질 것입니다. 생각은 다시 앞서가고 감정은 예고 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어떤 날은 이 모든 사유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설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특별한 상태로 복귀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요를 완성하거나 평정을 유지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서보는 일입니다. 숨이 오르내리고 몸이 여기에 있으며 생각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삶은 여전히 빠르고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마음을 닦는다고 해서 그 흐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그 흐름에 전부 실려가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판단을 조금 늦추며 다시 돌아올 자리를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마음은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늘 같은 상태일 필요도 없습니다. 흔들릴 수 있고 다시 소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괜찮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은 멀지 않습니다. 지금의 숨, 지금의 감각, 지금의 자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이쯤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은 이미 돌아오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